한때는 아파트 대체제로 불리면서 분양만 하면 불티나게 팔렸던 레지던스, 이른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생숙이라고 하죠. 이 생숙을 분양받으신 분들이나 또는 이미 입주해서 거주하시는 분들 대략적으로 10만 명쯤 됩니다. 지금 이분들께 상당히 힘든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1년 레지던스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불법 딱지를 붙인 게 계기가 됐는데요. 생숙은 주거용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편법이었던 것이 불법이 된 것입니다. 도표를 보실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3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2017년 집값 상승기에 아파트 대체제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아주 급증했고 또 공급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에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23년 10월까지 유예를 했는데 이걸 또 한 번 더 유예를 했죠. 그래서 2024년 12월에 이행강제금 유예가 종료가 됩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죠. 이래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 하나 더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월세나 단기 임대만 가능한 게 바로 생숙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죠. 또 사업자 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임대 형태는 전세나 월세가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계약자분들이 생숙을 공급했던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제기하고 잔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또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낳고 있는데요.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잔금 납부 대출 자체가 어려워져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도 아니고 오피스텔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말 애매한 선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걸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바뀝니다. 자, 공급자가 볼 때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호텔이기도 하고 또 쓰는 사람 용도에 따라 오피스텔, 사무실로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걸 주택이라고 보는 분들과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도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당국에서는 이걸 적어도 아파트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이 생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아파트보다 살기 편하다 라고 해서 대한주거상품으로 주목받은 전국 10만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위험의 뇌관으로 떠올랐는데요. 사실 저희 표용호TV에서도 여러 차례 이걸 다룬 바가 있습니다. 지금 레지던스를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는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계약자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요. 잔금을 내지 않으면 시행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상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약하신 많은 분들이 생숙을 분양한 그 시행사에 분양 계약을 취소하라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반대로 몇몇 시행사는 계약을 해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서 계약자를 상대로 잔금을 납부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가 안 되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생숙은 분양받을 때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와 청약 규제를 피하면서 주거가 가능한 대체 투자 상품으로 소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었죠. 이렇게 인기가 높으니까 정말 또 많은 시행사에서 이 생숙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부가 21년에 주택 용도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그야말로 반전됐는데요. 24년 12월 올해 안에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가 기간이 만료되면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양자분들은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 오는 12월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짓기 전에 건물이라면 용도 변경을 하고 건축법에 맞게 설계를 다시 하고 지으면 되겠지만,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이라면 복도 폭이나 또는 주차장 대수를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어 준공을 앞둔 사업장의 경우는
바꾸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용도 변경에 성공한 경우는 없느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레지던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02,853실입니다. 이 중에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꾼 물건이 1,175실인데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서울 마곡동의 마곡 르웨스트라는 생활용 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쪽은 지옥에서 환생한 겁니다. 르웨스트가 용도 변경에 성공하자 다른 생숙들도 변경을 하려고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계약자들은 계약 취소를 하고 싶고 취소가 안 되니까 1억, 2억씩 마피로 매물을 내놓는데 중요한 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약자의 잔금 납부 거부로 인해서 건설사의 자금 압박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입주도 못하고 세입자도 못 가고 대출도 막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가면 반달섬이라는 곳이 있죠. 수변공원 지역입니다. 이 부동산을 저희 표용호TV에서도 몇 차례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지역 정말 심각합니다. 공사 중인 생숙과 또 다 지어진 생숙을 합쳐서 한 7,000실 정도가 되는데 이 생활용 숙박시설들 거의 다 공실입니다. 여기뿐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생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생숙이라는 것은요, 이 타켓이 장기 또는 단기 투숙객이었습니다. 장단기 투숙객에게 방을 빌려주고 수익을 내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이걸 레지던스라고 분류를 합니다. 레지던스가 뭡니까?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의 호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업소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숙박업소라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서울에 한 달 살기 등등의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레지던스가 갑자기 주거용 투자 상품으로 둔갑이 됐는데 이때가 바로 2018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전까지는 분명 장기 숙박업에 적합한 상품이었죠. 그런데 아파트 값이 슬슬 뛰기 시작하자 아파트 투기 규제를 강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투자자들 눈에 띈 것이 바로 레지던스, 생숙이었던 것입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에서 너무나 자유로운 레지던스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지한 국토부가 2021년 9월에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서 용도 변경이나 숙박시설 등록 없이 레지던스를 주거시설로 사용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 하고 칼을 빼들었던 것이죠. 지금 생숙과 관련된 갈등과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금과 잔금도 치르지 못하죠. 그렇다고 직접 입주하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입주해서 살든 전세를 들여서 잔금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매년 시가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 수원, 인천, 송도 이런 대도시에 지어진 생숙의 대형 건물들이 이른바 유령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법을 바꿔가면서 이걸 해결해 주자니 원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법에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손을 못 댑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숙 수분양자라면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거용 아닌 거 알면서 분양을 했고 또 아닌 거 알면서 계약을 했으니까 각자 책임을 져라. 피부쳐 팔려다가 못 파니까 계약을 취소하려는 것은 이거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주거용으로 좀 바꿔줘라.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람들이 보통 아파트를 매수하면 실거주 기간을 한 10년 정도 평균 잡습니다. 뭔가 투기로 집을 사지 않는 이상 10년은 거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숙을 실거주 의무를 10년 하도록 하고 거주용 용도로 변경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게 해서 10년을 실거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뭐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게 맞고 아니면 투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즘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났죠. 그와는 정반대로 오피스텔 그리고 생숙,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 그리고 그 건물 아래에 있는 상가들 너무 비싸고 공실이 많아서 마이너스 피로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거래가 안 되고 있죠. 특히 지방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주 비싸게 분양하는 오피스텔들은 수분양자들의 무덤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분양 자체가 안 됩니다. 분양받았다가 다시 마이너스 피로 내놓는 물건들도 아주 많습니다. 대전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 이런 물건들이 아주 많은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본 그 건물의 상가가 있는데요. 그 상가가
분양가보다 50% 정도 싸게 매물로 나와 있는데도 몇 년째 그대로 방치되어서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에 그 상가만 공실이 아니라 다른 건물, 옆 건물도 다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대형 건물의 1층이든 지하든 이 상가들도 임차가 들어왔구나 라고 해서 공실률이 많이 없네 라고 보면 또 금방 이내 다시 공실로 변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건물의 경우도 공실이 많은 이유가 비싼데 그 비싼 가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만 미친 듯이 비쌌지 그 안에서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기 때문이고요. 또 이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가나 직산업센터 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공실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공급 과잉도 심한 공급 과잉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불어오는 이상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서울 아파트 값만 뛰기 시작하다가 또 이게 수도권으로까지 번졌는데 아파트 말고 다른 부동산은 지금 거의 패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부실 덩어리입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으로 갑자기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거, 이런 위험을 꼭 우리 구독자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배영호TV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반드시 부자 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